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입니다. 2017년 필답형 1회차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법령 개정 문제로 삭제되었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쉬운 문제죠. 지방 굴착기 굴착면의 기울기에 관해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는 모래입니다. 모래에 대한 지반에 대한 기울기는 1대 1.8이 되겠습니다. 1대 1.8. 다음 두 번째 연암 및 풍암은 1대 1.0이고요. 세 번째는 경암 1대 0.5. 다음 네 번째 그 밖의 흙의 경우에는 1대 1.2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23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출 문제로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는 OJT 교육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OJT 아는 대로 쓰시면 되죠. OJT는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지식과 기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태도죠.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별 교육에 적합하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on the job training, OJT 뭐라고요? 직장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 해결 능력 및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별 교육에 적합하다. 이게 on the job training이고, 자, 또 다른 OJT가 있는데 이거는 off JT라고 합니다. on the job training에 상반되는 내용, off the job training. 자, 내용은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집합시켜서 실시하는 교육 형태로서 집합교육에 적합하다. 이게 OFJT라는 특성. 서로 on the job training과 OFJT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4번 문제는 굴착 공사 시에 발생하는 히빙 현상과 보일링 현상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히빙 현상. 히빙 현상은 어떤 집안이냐? 연질 점토 집안입니다. 연질 점토. 진흙과 같은 점토 집안을 말하죠.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에 흙의 중량 차이. 어떤 차이요?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토합차라고 합니다. 토합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 밑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히빙 현상이라고 합니다. 히빙 현상. 자, 다음으로 보일링 현상. 보일링 현상은 히빙 현상과 반대로 이번에는 사질토 집안입니다. 사질토 집안. 사질토, 즉 모래 집안을 말하죠. 사질토 집안에서 역시 굴착 정면과 흙막의 배면과의 어떤 내용? 수위 차이, 수면 높이를 말한 거죠. 수위 차이로 인해서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솟구칩니다.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으로 우리는 이것을 모래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래 액상화 현상. 그렇게 해서 히빙과 보일링은 각각 상반되는 약간의 성질이 다른 내용의 집안에서 진행된다는 거, 그 내용 차이점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는 안전보건 표지판 문제네요. 첫 번째는 폭발성 물질 경고입니다. 폭발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고요. 두 번째는 삼각형 모형에 뭔가 굴러떨어지네요. 그래서 낙하물 경고입니다. 낙하물 경고. 자, 세 번째는 역시 삼각형에 노란색 배경이 있고요. 방사성 물질 경고입니다. 방사성 물질 경고. 네 번째는 빨간 동그라미에 손 모양이 있는데 빗금이 쳐져 있죠. 그래서 뭔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사용 금지 표지판입니다. 사용 금지. 자, 이렇게 해서 경고 표지판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게 있고, 사용 금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원형에 빗금 쳐져 있는 표지판. 그래서 각각 경고 표지판에는 경고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 착안하셔서 정확하게 명칭 잘 기억하셔서
안전보건 표지판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세요. 자, 6번 문제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 3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3가지. 첫 번째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동종 업종이죠.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몇 배 이상이냐? 2배. 2배 이상인 사업장.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뭐가 발생된 사업장? 그렇죠. 중대재해가 발생된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직업성 질병자. 직업성 질병자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고요. 다만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3명 발생하면은 이 경우에 역시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작업 환경이 불량하거나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그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이 경우에 우리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4가지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법령 전체를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7번 문제는 세이프티 스코어를 구하고 안전도에 대한 심각성 여부를 판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수행도를 평가하시오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조건은 전년도 빈도 도수율은 120이고요. 당해년도 빈도 도수율은 100이네요. 근로자 수는 400명이고 당해년도 근로시간 수는 1일 8시간 300일 근무를 했습니다. 자, 세이프티 스코어는 과거와 현재의 안전을 비교 평가하는 기법이죠. 자, 구하는 공식은 현재 빈도율에서 과거 빈도율에 뺀 값을 나눈다. 어떻게 나누냐? 과거 빈도율을 현재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에 100만을 곱한 값을 루트로 씌운 값이 분모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분자에는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현재 빈도율 얼마라고 했죠? 당해년도 빈도율, 도수율은 100이라 했고, 거기에 과거 빈도율을 뺍니다. 120을 뺐고, 이렇게 해서 분자를 구했고요. 분자를 구했고, 자, 분모는 현재 총 근로시간 수. 자, 총 근로시간 수 400 곱하기 400명이 8시간씩 300일 동안 근무를 했고, 이 값을 무엇을 나누냐? 과거 빈도율을 나누는 거죠. 과거 빈도율 120을 나눴고, 거기에 100만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79까지 나왔습니다. 자, 마이너스 1.79 이렇게만 답을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심각성 여부를 판정을 해야 되고 수행도를 평가하는 거, 즉 세이프티 스코어를 구하는 거예요. 세이프티 스코어, 심각성을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79를 구했는데 이 값은 뭐다? 플러스 2.0 이상일 경우에는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2.0 사이에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 이하이면 과거보다 안전하다,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구한 값이 마이너스 1.79라서 두 번째에 해당되겠네요.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2.0 사이는 과거와 차이가 없다. 즉 정답은 마이너스 1.79를 구했고, 즉 과거와 차이가 없다라고 기술까지 해주셔야지 완벽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스코어 풀이 과정 공식 써주시고 최종 서술 기술하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보시죠. 8번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법령 내용이라서 천천히 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호장치의 어떤 내용? 종류와 기능, 그리고 취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그리고 취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한다. 두 번째는 걸고리
와이어 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화물의 취급입니다. 화물의 취급 그리고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 신호수와 같이 그 작업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서로 간의 사인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신호 방법 및 서로 간의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도 교육해 주셔야 되고요.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 떨어짐이나 비례, 날아옴, 비례, 그리고 충돌 재해의 예방에 대한 사항도 특별 교육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여섯 번째는 인양물이 적재될 집안의 조건이라든지 인양 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 크레인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명확하게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관련된 크레인이라든지 호이스트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야 되는 특별 교육 내용 6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9번 보시죠. 운반 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상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중량물을 하역을 할 때 몸의 자세에 관련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운반 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 제12조 하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은 어떻게 한다? 등은 직립을 유지한다. 꼿꼿이 세운다는 거죠. 직립을 유지하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한 어떤 자세? 낮은 자세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에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등은 꼿꼿하게 세우고 발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가능한 낮은 자세로 한쪽 면을 바닥에 놓은 다음 다른 면을 내려놓아야 한다. 두 번째는 조급하게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던져서는 안 된다. 던져서 하역해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는 중량물을 어깨 또는 허리 높이에서 하역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 무리하게 일을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역하여야 한다. 이 3가지도 안전작업 지침으로서 잘 준수하게끔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근로자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10번 문제는 양중기, 승강기는 제외한 양중기에서 발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될 내용 2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무엇을 부착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운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운전 속도. 두 번째는 경고 표시, 주의해야 되는 경고 표시 사항을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작업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해당 기계의 무엇이냐? 전격 하중입니다. 전격 하중. 발기구는 전격 하중만 해당되고요. 해당 기계의 전격 하중을 표시를 해주고, 이 전격 하중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크레인의 권상 하중, 즉 권상 하중이라는 것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이죠. 그래서 권상 하중,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후, 크랩 또는 버킷 등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입니다. 전격 하중이 뭐라고요? 크레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서 기계 장치에서 권상 하중,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하중에서 훅, 크랩 또는 버킷 등 달기 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우리는 전격 하중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 양중기 달기구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내용은 첫 번째가 운전 속도, 두 번째가 경고 표시, 세 번째는 해당 기계의 전격 하중, 이렇게 해서 답안 정리했습니다. 11번 문제,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앵글 도저는 블레이드의 좌우를 앞뒤로 회전시켜서 사면 굴착이나 정지, 흙 메우기 등 흙을 측면으로 밀어내거나 쌓을 수 있는 작업에 적당하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앵글 도저는 블레이드의 좌우를 앞뒤로 회전시켜 사면 굴착, 정지, 흙 메우기 등 흙을 측면으로 밀어내거나 쌓을 수 있는 작업에 적당하다. 이것이 앵글 도저고요. 두 번째, 틸트 도저입니다. 틸트는 뭔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틸트 도저는 블레이드를 상하로 기울일 수 있어서 다양한 높이의 단단한 흙의 굴착이나 얕은 홈파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앵글 도저와 틸트 도저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앵글은 좌우를 앞뒤로 회전시키고 틸트 도전은 상하로 기울일 수 있다. 그리고 앵글 도전은 사면 굴착, 정지 흙 메우기에 적합하고 틸트 도전은 단단한 흙의 굴착이나 얕은 홈파기에 적당하다. 두 가지 도저의 차이점, 특성 잘 파악해 주세요. 이어서 12번 보시죠. 12번 문제는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세 가지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자,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게 트럭 크레인 있죠? 트럭 크레인 있고요. 이 트럭 크레인은 차량 이동을 위해서 운전석과 중량물 운반을 위한 운전석이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크레인을 말할 땐 바로 트럭 크레인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크롤러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롤러 크레인. 이 크롤러 크레인은 하부 바퀴 부분에 무한 궤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건설 현장에 지반 기초 작업 시 주로 사용하거나 지방 상태가 좋지 못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지반 상태가 좋지 못한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부 구조에 크레인이 본체에 바디가 있으면 하부에 이렇게 전차 바퀴처럼 이렇게 무한 궤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크레인이 바로 크롤러 크레인이다. 그리고 이런 크롤러 크레인은 무한 궤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의 집안 기초 작업이라든지 집안 상태가 좋지 못한 곳에서 사용한다. 이 정도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크레인 종류 뭐가 있냐면 험지형 크레인이 있습니다. 험지형 크레인. 이 험지형 크레인은 트럭 크레인과 달리 주행하는 부분과 크레인 작업이 한 군데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행과 크레인 작업이 한 개의 운전실에서 수행되어서 회전 반경이 좁은 협소한 공간이나 지형이 험한 곳에 적합합니다. 말 그대로 험지형이죠. 그래서 험지형 크레인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이 있습니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이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일반 화물 트럭의 화물 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탑재형 크레인. 우리 이렇게 총 4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동식 크레인 종류 뭐가 있다고요? 트럭 크레인, 크롤러 크레인, 험지형 크레인, 트럭 탑재형 크레인. 이렇게 4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역시 법령 개정으로 13번, 14번 없네요. 이상으로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와 함께 2017년 필답형 1회차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